이게 다 갯벌인데요. 물길 다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나무 같지 않으세요? 위성사진으로 지구의 땅을 내려다보면 저렇게 그 물길과 강줄기, 산맥줄기들이 전부 다 나무가 펼쳐져 나가는 모양처럼 저런 같은 모양으로 형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땅이건 바다건 만이건 간에 에너지가 펼쳐져 나가는 모양은 똑같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대지와 바다 사이를 넘나드는 저 자유의 춤 때문에 그죠? 생명의 이제 물줄기가 이 지구상에 생겨나고 그래서 지구가 모든 생명체들에게 동등하게 햇빛과 달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전하면서 방관하지 이렇게 또 달리게 되는 거죠. 동일한 장소인데요. 딱 이 밤하고 낮이 겹쳐져 있는 장면이에요. 나사에서 찍은 너무 멋있죠. 그래서 사실은 밤과 낮이 모두가 한 곳이 순환한단다. 밤은 밤을 즐기면서 낮을 기다리면 되고 낮은 낮을 즐기면서 또 올 밤을 기다리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 그래서 밤과 낮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산단다. 지구라고 하는 이 집에서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잘 살아가게 있기 위해서 만들어 온 하나의 시스템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꿈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연을 관찰하는데 하늘도 좀 더 크게 우주서부터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런 하늘 위의 가족들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드디어 연글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강낭콩이에요, 선생님들. 그 속에 연골아주 그림자가 너무 예쁘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어린 녹색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죠? 이 지구상에 생겨나고 있는 쬐그만 아기들. 이렇게 고개 들고 나와가지고 싹을 피우고 점점 자라나는데 선생님들 이게 사진이라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요. 영어로 저미네이션, 봐라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은요. 얘네들이 땅속에서 뿌리부터 쫙 펼쳐내가지고 땅속에서 막 흙을 막 밀어내고 고개 들고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자라나는데 스스로만 자라나지 않죠. 땅도 있어야 하고 해도 있어야 하고 비가 있어야 하고 이 비가 왜 내려주고 안 외쳐주고 이 땅은 또 얘네들이 딛고 설 수 있도록 왜 이렇게 견고하게 받쳐주는지 그 신비한 조화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두셔야 되는 거죠. 씩씩하다 이쁘다 신기하다가 아니라 쟤네를 저렇게 살게 하는 주변에 얘네들을 돕는 협동노동하는 형제들이 뭘까? 이것도 보게 해주셔도 좋고요. 양치류 우리 숲에서에서 설명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고사리들 자라나는데 저는 그 인디안들 하는 말 중에 꼭 어디서나 얘기하고 있어요. 봄에는 조심히 걸어라. 지구 어머니가 어린 생명들을 잉태하고 있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겹쳐가지고 요거 이제 갓 태어나는 생명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기들도 보고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밑에다가 짧게 쓴 거예요. 아유, 너무 예뻐요. 그죠? 이거 무슨 보석도 아니고 쌤들 요거 나비 애벌레. 그러니까 예쁘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런 사진 보여주실 때 나뭇잎 뒷면에 요만큼 붙여가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위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나뭇잎을 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우리가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으로만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라고 붙어가지고 성숙하고 있는 애쓰는 이 나비의 그 마음 그리고 여기서 펼쳐져 나와가지고 막 날아갈 이 나비의 미래 이것까지 사실 보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막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흥이나 내가 저런 것들을 떨어뜨릴까 조심하게 하는 그 마음을 길러주는 거 중요한 거. 선생님들 오이 키워보셨어요? 아이들하고 텃밭 하시면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생태 감정, 자연의 마음을 알려면 농사를 지어라. 자연의 모든 생명이 자라서 자기 자신으로 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펼쳐내는데 그게 성장 과정이죠. 그것을 같이 겪어라. 그러면 자연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요것도 이 고추 하나지만 사실 고추가 연글기까지는 햇빛과 이 비와 잎사귀가 열심히 또 그죠? 해를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 아기 단계 때 비만이 오면 이게 떨어질까 봐 제가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기 작물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기 수박 그렇죠. 뭐 이렇게 콩알 만한데 그걸 어디다 써? 뭐 약간 뭐 어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크기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실 우주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애지중지해야 된다는 거. 너만 어린이기 때문에 너만 사랑받는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우주가 떨어질까 봐 애지중지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이거 보세요. 세상에. 여기 애벌레에서부터 누에고치 탁 틀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는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들한테 이 사진들을 통해서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게 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 사진이라 시간의 흐름이 안 보이지만 우리 나비가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자유로움의 상징인 나비인데 그것이 되기까지는 여기서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래서 그거를 아, 견뎌내주는 저 나비 자기 자신, 저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제 고뇌가 있어야 자유로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야가 있어. 이런 여러 모습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누구나 다 때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힘든 자식들한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맞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그저 치닫는 저 견디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완성되는 지점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것을 자연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너도 이런 시간을 겪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안 돼? 하기보다는 지금은 저렇게 누에고치의 시간이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와가지고 밝은 햇살, 맑은 공기, 따스한 바위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지구에 오길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게 아기 백로예요. 우리가 아기 새 그러면 참 약하고 둥지에서 떨어지고 엄마한테 먹으려고 애쓰고 이런 사진들이 사실 대부분 많은데 살려고 애쓰는 굉장히 강인한 음, 의지가 있고 씩씩한 거죠. 저 눈빛 보세요. 막 세상을 향해서 나 여기 내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래서 이런 아기 새들조차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차게 응?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막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있어. 기죽지 말고 이런 교훈적인 얘기는 선생님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애들이 저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냐 자연을 보면 스스로 살아가죠. 요거 민들레 씨앗이 엄마 떠나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엄마 고마웠어요. 이제 저의 길로 떠나갈게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이라든가 혼자 자존심이 약한 아이들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기 두루미예요. 너무 예쁘죠? 저렇게 세상을 향해서 또 막 찾아 나가고 있어요. 친구들아 어디 있니? 노구인데 너무 귀엽죠. 조금 더럽긴 해도 너무 궁금해. 한 발씩만 가볼까? 요즘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엄마들이 그렇게 키워서 이제 유치원도 어떤 뭐 그 교구나 물건들 플라스틱으로 뭐 안전 그 조건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음, 인간이 위대한 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실패나 위험 요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유치원은 안전한 거, 늘 아는 거, 익숙한 것만 두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 아이가 전 세계에서 그 자기만 아는 유치원 공간을 뺀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만나게 될 낯선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잠재력, 어떤 의지, 그것들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사실 유약하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호기심도 자극해 주시고, 물론 안전한 게 중요하지만 탐험심? 얘는 이 표정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사진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까박까박 졸면서 반 자는 저런 상황에서 우주가 쟤한테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꿈을 막 심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면서 알 수 없는 꿈들을 꾸는 거죠. 좋은 꿈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쌤들? 그리고 중국 청개구리래요. 생태계는 다 3인 가족이니까 여러 지역의 동물들을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뛰어오르려면 먼저 잘 웅크리는 게 중요해. 얘는 벌집에서 부화해가 처음 고개를 내민 거예요. 나 이제 세상에 간다. 세상에 무슨 꽃들아 기다려. 내가 가서 열매를 맺어줄게. 태어난 생명은 다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벌들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면 알아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해서 막 가요. 근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생명활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려고 본능적으로 내장된 어떤 자연의 지혜라고 할까요? 살아가도록 이미 몸에 장착된 지혜, 지능을 따라서 생명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는 생명체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선험적 지식이라고 철학으로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자연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알든 모르든 태어나면 그 자체로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본능적으로 그냥 미리 받아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생물은 자기가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고 멈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뭐야? 이게 알팽이거든요. 아이고, 비 온다고 뭐 집에 있지 않고 얘도 어딜 영차영차 가요. 이렇게 조그마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좀 자세히 보라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네. 톤톤만한 애기 거북이가 좀 망망대해로 막 가잖아요. 넓은 세계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 선언적인 신뢰. 자연은 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핀, 사실은 꽃은 뭐 어디에도 피잖아요. 들꽃들은 더 강인하게 아무 데서나 살아가는데, 그죠? 저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펴도 그냥 우아하고 씩씩한 고아한 들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요. 그죠? 주변에 상관없이 자기는 그냥 자기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주된 힘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죠. 참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보면서 저절로 그냥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자라나는데 이제 각자 자기의 생명 활동을 펼쳐 나가요. 근데 얘가 이렇게 씨앗을 손에 들고 먹기 전에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기도한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죠? 냄새를 맡고 있든 뭘 하든 저 표정이 다람쥐가 저거를 참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물론 생물학자들이 보면 뭐 그렇게까지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교육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은 자연을 자기가 해석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해석하는 거면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물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지구 어머니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먹는다. 그래서 이제 저 식사기도 가르치실 때 이 사진도 좀 쓰시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자야 되잖아요. 보시면 아기 북극여우 햇살 받으면서 하얗게 자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잘 자야 순백의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정신건강의 기본이 뭐예요? 세 글자예요, 다. 밥, 잠, 숨. 세 개. 그 중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이 잠, 망아지, 어린이말이 막 땅에 누워가지고 행복해하는 표정이거든요.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너무 예쁘죠. 네, 삼겹살인데요. 애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 삼겹살이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사육장 얼마나 참 비참한지 아시잖아요. 조금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 이 두 사진을 비교해서 놓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모든 생명은 다 우리 어린아이를 행복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저렇게 놀듯이 고개를 들고 당차게 앞으로 하지만 겸손함과 다정함도 필수 이렇게 자라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돌고래도 너무 예쁘죠.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나 성인 교육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안녕 여기 우리 집이야 너도 우리 바다로 집으로 놀러 와 뭐 이렇게 요것만 보여주시지 말고 돌고래 사육장 어디예요? 동물원 그죠? 거기에서 이 음파 때문에 얼마나 미쳐서 사실은 막 자기가 나중엔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물원 돌고래 그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렇게 할 때야 뭐 잘 뛰어놀고 먹고 자고 하지만 되게 여려도 또 역경을 잘 이겨내요. 근데 이 사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사과꽃인데요. 일찍 폈나 봐요. 줄기까지 다 얼었어요. 근데도 이걸 이겨내고 열매 맺고 하는 거죠. 강인함, 이 생명의 강인함. 이런 사진도 아이들 보여주시고 어떤 느낌이 드나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냐면 애기 문어예요. 아기 문어가 주변에 산호를 보고 산호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누가 문어인 줄 알겠어요. 너무 예쁘죠? 문어의 특징은 주변 환경에 맞춰서 이 몸의 형태와 색깔들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장술이 너무 뛰어나서 막 알아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뭐 위험에 닥치면 스스로 순간순간 빨리 순발력 있게 좀 대처하고 너는 네가 보호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어의 어떤 자기 보호의 뛰어난 능력은 주변과 어우러진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굉장한 유연함과 개방성이죠. 사실은 몸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역지사지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면 또 다 평화롭게 살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까지. 자, 요거는 아기매. 눈빛 보세요. 역시 맹수의 아기답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너무 유약하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제한 두는 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연의 어린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때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 성장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굉장히 강인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모든 어린 생명들 속에 왜곡되지 않고 아주 강인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 안에 그런 강인함들을
또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호랑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하지만 서고 있는 거죠. 힘을 내자. 난 약한 친구들을 지켜주는 용감하고 멋진 호랑이니까. 이렇게 우리 애들 호랑이의 자손이잖아요. 그 기상이 있어요. 호랑이의 기상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호랑이의 기상을 좀 잊지 말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친구로 사귀죠. 이렇게 형제지간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런 표정들. 저는 이거 고슴도치거든요. 조금 아프지만 참을 수 있어. 우린 형제니까. 아파도 보듬으며 이런 사진들도 아이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둘이서 토끼랑 병아리랑 네. 이것들 정말 너무 예쁘지? 응, 너도 이뻐.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정말 이걸 보고 애들이 제일 안 믿어요. 합성한 거죠? 막 이러면서. 이 사실 다른 종들인데 정말 생존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물들이 다 저렇게 우정을 나누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친구야, 너의 그 단단한 등은 언제 봐도 매력적이야. 너의 그 길쭉한 다리도 그래. 서로 없는 부분들을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흉보고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폭력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없는 부분들을 부러워하지만 칭찬해주는 이런 관계. 그래서 모여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거죠. 표정 너무 예뻐서 담아봤고요. 여기서 좀 실컷 뛰어놀다 보면 쉴 때는 쉬어라. 뭐 이런 얘기도. 이 사진이 또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합성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데 이 돼지의 이 시선 각도와 나비 다리를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나비야 힘들면 내 코에서 좀 쉬었다 가도 돼. 덩치, 크기, 종에 상관없이 자연은 다 저렇게 친구란다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누가 얘네들을 원래 앙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 친한 사이야.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동물이 작은 동물 무시하는 거 아니고 얘는 얘가 안쓰러워서 막 쳐다보는데 얘 이 당찬 표정 좀 보세요. 이제 걱정 많은 작은 거인이 하면서 작다고 기웃지 말고 또 자기가 크면 작은 동물들은 또 안쓰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고 둘이서 아침 인사하는 사진이에요. 좋은 하루 하면서 너희를 기도할게 오늘도 잘 지내 라고 하는 저는 여기서 또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이 사진 뭐냐면 저 오리가 물고기들을 걷어먹이고 있는 거예요. 물어서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걷어먹여야 할 지구의 한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서로 돕는 힘, 돕는 마음. 그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둘이 협심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야 된단다. 이런 것도 보여주셔도 좋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 이 사진 말고 다른 어떤 사진이 효과가 좋겠습니까? 둘이서 아기 곰도 나눠 먹는 사진이고요. 저는 이 사진이 정말 여기 나눠 먹으면 다 그냥 식구예요. 그죠? 이게 다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양이가 애틋하게 막 하는 이 눈빛 좀 보세요. 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표정이 읽혀지시잖아요. 네. 메시지 전달력이 강한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이 나눠줬더니 또 숲의 짐승들이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사진도 있고 나눔을 가르쳐 주기에 좋은 사진 이것도 이 사진도 이 사진이야말로 전부 서로 다른 종들이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든 약하든 크든 작든 모두가 생명은 한 형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 커가지고 연애하는 사진들이에요, 선생님들. 얘네 애교 부리고 있고 이 동물의 눈빛들이 무흐하게 쳐다보고 있고 나 이뻐? 하는 상만큼 북미 지역의 이제 겨울 회색 늑대고요. 말들 표정이 되게 깊고 저는 막 어떨 때는 되게 슬프게 보이거든요. 사람하고 제 표정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둘이 이렇게 친구인지 연인인지 모르겠으나 서로 같이 눈웃음 치는 거 보세요. 함께 있으면 평온한 게 사랑이다. 이랬으면 좋겠고 이 맹수들도 서로 의지하는 표정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평온하게 서로를 향해서 서로 기대는데 사랑의 궁극점은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죠. 상대의 존재를 완성시켜 주는 거. 그러려면 완전히 흠뻑 서로가 되어줘야 해요. 완전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쉬운 사진인 것 같아요. 누가 꽃이고 누가 벌이야 이거 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서로가 만나줘야 벌이 꽃을 살아주고 꽃이 벌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사진 너무 예쁜데요. 이게 새벽 이슬 맞으면서 나와 있는 잠자리잖아요. 일찍 저렇게 먹고 살려고. 둘 다 나름 이것도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사랑은 찬란할수록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자, 이 사진도 너무 맑은 사랑. 나이가 들고 서로 지겹고 뭐 싸우고 우여곡절 있어도 이렇게 청초한 사랑들을 좀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제 아기 낳잖아요. 엄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리개구리 남미 중미 지역에 있는 건데 엄마가 알러고 딱 지키고 있죠.
이 물고기 보시면은요, 이제 열대어 구피인데 새끼를 뱃속에 요대로 보이게 반투명하게 이제 임신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얘네들은 투명해서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애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임신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좀 보면서 조심시켜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거미가 알라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것도 나뭇잎 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선생님들 문어 얘기 아시죠? 요 옆에 있는 애들이 알이거든요. 알 딱 품기 시작하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위험 상황이 될 때만 일어나서 알들을 보호하고 40일 지나면 하얗게 영양분이 다 소진돼가지고 둥둥 시체로 떠서 엄마는 죽고 알들은 부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해에는 6개월 1년 반 정도까지 저러고 있는 문어도 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쌤들 저는 얘 눈빛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거든요. 알이 깨어나는데 이 엄마의 표정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문장을 만든 게 아가 이 세상에 와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이 이렇단다 하고 아이들한테 엄마의 마음을 이해시켜주는 사진으로. 뭐 우리나라 숲에는 코알라가 없지만 숲에 보이지 않는 아기들이 엄마랑 자고 있으니까 얘네들처럼 숲에 가서 소리를 지르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브라질, 뭐 남미 이런 데 숲 엄청나게 산불 나고 타는데 거기서 콜라들 숲 짐승들 얼마나 많이 사실은 타 죽기도 하고 숲속에 곳곳에서 살고 있는 숲동물들을 좀 생각하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소용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맛집 다녀왔나 봐요. 둘이 데이트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자식들 먹일 모이 부부가 물고서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설명을 보니까. 힘든 일일수록 이렇게 나누하면 되게 행복하다. 사진들. 새들이 숲에서 맨날 날아다니는데 도대체 쟤네가 뭐 한다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까? 목적이 뭘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거 보세요. 한 번 물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자연의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착착착 번갈아 가면서 저렇게 무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저게 자연의 마음이에요. 그냥. 네. 저런 것들이 있고. 이 엄마 눈빛. 아우, 너무 이 새끼를 보는 어미의 눈빛.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글쎄도 읽어보세요. 덩치로 봐서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새끼거든요. 이 엄마.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하는 이 엄마의 눈빛. 대단하죠. 우리 아기들 잘 먹고 잘 잘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해하는 거. 얘네들 표정으로 증명되는 거죠. 강한 햇빛도 바람도 엄마가 다 가려줄게 하면서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이 아이의 우주예요. 물고기인데 위험이 닥치면 엄마 뒤로 이 표정이 정말 그런 스토리 같아요. 그리고 날다람쥐인데요. 새끼 두 마리를 등에 다른 파파야로 날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저렇게 어머니의 마음,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식 낳아서 사람의 어미 못지않게 완전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기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루는 거죠. 뭐 동물도 이런 가족 생활을 하는데 좀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요? 엄마 표정이? 초보인데 아기가 위로하나 보다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길고양이 학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다 산채로 여기 딱 십자 내가지고 가죽 벗겨서 적어가지고 뭐 명품 백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데 물개들 이렇게 또 엄마 새끼로 너무 사랑하고 살고 있는 거죠. 못생겨도 괜찮아. 내 눈엔 너무 이뻐. 그냥 엄마니까요. 뭐 엄마 천군만마가 필요할 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엄마를 위로하고 있는 마지막 이런 이야기 써봤고요. 이건 정말 악번이에요. 어미곰이 아기한테 재롱을 부리고 있는 거꾸로 깔끔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진. 여우도 너무 선한 엄마고 가족이 이렇게 셋이 모였을 때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뭐 이런 순간이겠다 그런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통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 가족인데 너무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애기가 삐졌어요. 코 꼬고 있는 거 보세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행복 해가지고 이 맹수들의 가족 저렇게 아주 선하고 아주 행복이 충만한 자연 보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사진을 접근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예쁘죠. 저렇게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한 이 세상인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근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서 서로 키우고 자라고 종을 넘어서 서로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그런 지구의 자녀들을 보면서 지구 어머니가 하는 말들 이 목련이 자연애래요. 사랑해. 그래서 지구 어머니가 전해달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목련 보시면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원숭이 눈빛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그래서 원숭이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사실 지구 어머니도 모든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로 바라보면서 무탈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 마음. 선생님들 이 눈빛 너무 대단하죠. 우리가 저 가슴 찢어가지고 호수 꽂아서 쓸개즙이나 빼먹을 줄 알지. 우리가 고상으로 두는 데는 정말 어떤 곰의 인간이 알 수 없는 다른 정신세계에 있다라고 봐요. 되게 위대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 눈빛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보면 무슨 일이든 너 스스로 하는 거란다. 옆에서 지켜주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세워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들어요. 지금 우리 기후위기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후 우울증에 걸리고 뭐 난 살 만큼 살았다. 난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사이비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저렇게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지구 어머니의 마음도 참 애가 타겠다.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얘네 홍학이거든요. 홍학 너무 예쁘죠. 너 할 수 있다. 준비됐지? 이런 것들이고 이게 때가 되면 얘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엄마가 밑에서 밀어주는 거죠. 올라가라고 도와줘요. 이 사진 엄마 따라서 이제 점핑하는 거 배우는 거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눈빛 좀 보세요. 둘이 산책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마음으로 저 어미 달팽이가 얘를 보고 있을까 했는데 저는 그냥 이 생각이 났어요. 빨리 안 가도 돼. 네 속도대로 성실하게 가면 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세상에 이 작은 생명에도 이 마음이 오간다 이렇게 비바람에 막 맞서고 있는 건데요. 되게 엄마의 표정이 의연해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생각했어요. 눈보라 가실 때는 두려워 말고 이렇게 서로 보듬어 주렴. 그럼 괜찮아진단다. 이게 되게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이런 서로 의지하는 마음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 사진. 무슨 생각 드세요? 도대체 이 눈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을까? 새끼를 향해서 하다가 이 말을 생각해냈어요. 우리 아기, 네 마음속에 저 하늘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라. 이거 이상 해줄 수 있는 더 숭고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멋있다. 네. 그리고 이제 로키 산맥의 사냥들인데요. 예, 높은 곳에 올라서 내려다볼 때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꼭 기도해야 한단다. 그런 마음을 또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거 가을 들판의 흰 족제비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동물들이 꽤 하늘을 우러러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미로서의 뭐 어른 기성세대로서들의 어떤 삶을 다 충실히 살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하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진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너무 아름답죠. 자, 그 선생님들 왜 고목나무에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남아있는 영양분 버섯이 피어나잖아요. 나무가 아주 서서히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을 버섯이 도와주기도 하고 버섯이 피어나면서 또 다른 생명체들 생겨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무의 죽음을 다시 생태계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버섯이 하잖아요. 죽어도 끝이 아닌 건 거예요. 모든 죽음이 어떻게 자연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느냐.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자연의 또 협력자들이 있는데 그들 같은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인간 함사리에서도 이런 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생은 또 이어지는 거란다. 엄마가 떠난 후에도 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써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진들을 이게 저 혼자 얘기하면서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다 같이 보고 느낌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로 나누거나 뭐 단어로 다 써서 넣어가지고 꺼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하실 때는 저처럼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사진 보여주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달성해야 될 교육의 목적 하나. 이 모든 사진들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통해서 이거 하나 깨닫자. 뭐냐? 지구 어머니가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말. 우리 자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구 가족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죠? 지구 생명체들이 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